내일 탄핵 시점에 대해서 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씨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김종인 위원장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나 그럼 비대위원장 내려놓을 거야 그랬더니 이른바 홍준표 의원의 키즈라고 불리는 배현진 대변인이 직 내려놓는다는 거 하는 거 어른의 자세가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그 관련 발언 잠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내에서 위원장님이 이제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지. 국민의힘에 처음에 올 때서부터 미리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걸 참작하느라고 제대로 허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기상으로 봐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 사과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 내가 거기를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예요. 그건 뭐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원장직까지 걸어서 사과 강행하겠다는 의지인데 이게 어때요? 고집인가요? 묘수가 될까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딛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6월 1일 날 취임을 했거든요. 비대위원장으로. 그동안에 이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좀 지위가 흔들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둔 바로 이 시점에서 어찌됐든 이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국민의힘을 국민들께서 잘 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비호감도를 극복하고 중도층으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뭐 확고하게 내린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이 체질이 그렇게 쉽게 바뀌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TK 지역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친이 친박계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도 그 영향권에 들어있는 의원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에 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 얘기하자면 홍준표 전 대표처럼 다시 복당을 노리는 그런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큰 틀 안에서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그래야 선거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만은 뭐 틀림없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금평론가 진단은 중도층을 좀 마음을 살려면 이런 식의 것 과거와 절연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오늘 서울시장 적합도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 이제 벌써 날짜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네. 120일 정도 앞뒀거든요. 이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앞두고 한 120일 정도 남아서 예비 후보 등록도 네, 시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예비 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되면서 여야의 후보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전 채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박영선 의원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그리고 금태섭 의원 순으로 이렇게 결과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과거에 대한 사과에 대한 거는 중도층 그다음 당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선 중심의 어떤 소장파들의 지지를 좀 받으면서 힘을 좀 얻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어제 보니까는 당무감사 결과 이른바 옛날 이름으로 따지면 지역구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걸 그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잖아요. 당협위원장 어느 지역은 바꾸세요. 어느 지역은 그냥 놔두세요 하는데 그 결과가 좀 재미있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민경욱, 그다음에 김진태, 그다음에 전희경 전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이 계속 이제 당 지역구를 관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전부 다 탈락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오늘 이제 방송 오면서도 길거리에 부정선거 뭐 이렇게 하면서 깃발 흩날리는 차량을 제가 봤는데요. 공교롭게 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던 의원들이에요. 당내에서 공감 못 얻고 있다. 네. 당내에 지금 역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걸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의혹 제기를 계속 할 경우에는 앞으로 선거라든가 당이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같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눈길을 끊었던 거는 홍준표
지금 무소속에 있는 김태호 의원 등 그쪽 지역구는요. 그쪽도 역시 교체래요. 그러니까 현재 당협위원장이 교체되면 무소속에 있는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 김태호 의원 등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홍준표 의원 등은 복당의 길이 열린 게 아니냐는 진단도 있네요. 어느 그렇습니다. 시점을 아마 선택할 거예요.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보궐선거 전도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권 주자잖아요. 예.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쯤 됐을 때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한다고 하면 아마 그 시점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국면에 들어가면 복당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네.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박소연 기자는 그 배현진 대변인을 주목할 인물 꼽았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좀 주목할 인물 누굴 좀 꼽고 싶습니까?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꼽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받았잖아요. 좀 야성도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벗어난 다른 쪽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계속 플랫폼 정당을 얘기해 왔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자꾸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면 안철수 대표한테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속이 타는 사람은 아마 안철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 근데 안철수 대표하면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생각 안 납니까?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어찌됐든 대권 주자를 키우든 서울시장으로 키우든 국민의힘 안에서 경쟁을 붙여서 키울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판을 엎거나 바꾸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대선 출마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정당을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안철수 대표는 점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